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13주차 2차 시죠. 어제가 1차 시였으니까 오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입장을 하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른 습도의 변화, 즉 계절에 따른 화장품, 계절과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어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계절이 변하면 우리 대기 중에 수분의 농도, 즉 습도가 바뀐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고온 다습이라고 하는 말이 날씨 예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늘 나오고, 겨울철의 경우는 차갑고 추운 날씨에 건조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늘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 요거는 다른 표현을 유사한 표현으로 지금 예를 들었었죠.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은, 공기를 물에 비유를 한다면 수분은 설탕이다. 즉 물에 설탕이 녹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듯이, 공기 중에 수증기, 즉 습도가 수분이 포함되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고, 온도가 낮을수록 수분이 덜 포함된다. 즉 물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설탕이 녹지 않는 거와 똑같은 그런 이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은 수분이, 즉 물이 공기 중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비율이 훨씬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테고, 또 중학교 때도 요즘 배우나요? 높새바람, 그쵸? 또는 폐연 현상, 이런 거 이제 배웠을 텐데,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제가 요거는 우리 화장품 개론 내용을 갖다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어제 요 부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른 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이 되면은 동풍이 분다 그랬죠. 동남풍이. 그래서 동풍이 불면 이 동해 쪽에서 바람이 부니까는 여기 동해를 갖다가 지나오면서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포함되고, 온도가 낮을수록 덜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분을 많이 먹은 녀석이 동풍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자, 강릉 지방에 지금 날씨가 20도씨였는데, 이렇게 대관령을 넘어갈 때, 대관령은 1000m 정도 되니까는 1000m 정도 높이면은 100m에 0.6도씩 변하거든요. 고도에 따라서. 1000m 정도면은 6도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밑에 강릉 지방에 20도씨였었던 것이 대관령을 넘으려고 하면은,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6도가 떨어졌으니까 14도인 거예요. 그러면 20도씨에서는 비교적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었는데 14도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수분을 많이 못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분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봄, 2월 이때쯤 되면 강릉 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또 똑같이, 겨울, 한겨울 같은 경우는 보통 북서풍이 부니까 서풍이 분단 말이에요, 저쪽에. 서해를 갖다 거쳐서 넘어온 수분을 많이 머금은 녀석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는 산을 넘거나 할 때 상승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수분을 버리니까 눈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온도에 따른, 즉 날씨에 따른 공기 중에 수분 함량, 즉 습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요게 조금 주스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주스를 일부러 한번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을까? 예,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가운 물이 담긴 얼음물이 담긴 그냥 이 컵. 식당에서 많이 내놓잖아요. 그쵸? 여름에. 그러면 꼭 컵에 이렇게 컵에서 땀이 나는 건지 물이 송글송글 맺힌단 말이죠. 예, 이러한 현상도 마찬가지로 여기 외부는 여름이라고 치면은 에어컨을 틀어놨다고 하더라도 최소 25도 이상. 그쵸? 근데 저 컵은 물이 얼음이 담겨 있으니까 거의 0도에 가까운 거죠. 공기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공기가 컵에 딱 부딪히면 그 순간에 온도가 뭐 0도는 아니더라도 뭐 3도가 되든 4도가 되든 떨어지면은 25도씨에서 수분을 포함할 수 있는 양하고 3도 내지는 5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양하고 달라지니까는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축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응결이 된 상태로 액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맺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계절에 따른 습도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 피부의 수분 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 그렇죠?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왜? 온도가 높으면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체온 조절을 하려고 또 땀을 갖다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늘 촉촉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다 가질 수 있도록 수분 함량이 높은 데 반해서 겨울은 온도가 낮고 그리고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건조한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 피부로부터 수분이 자꾸 증발을 하겠죠. 그렇죠?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갖다 자꾸 뺏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표면 상태, 피부 상태를 갖다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부의 보습 정도, 수분 함유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피부의 표면 형태뿐만이 아니라 각질층의 수분량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경피 수분 손실량, 바로 이 피부로부터 수분이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피 수분 손실량은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 그래가지고 TEWL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측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피부 각화도, 피부에 있는 유분량, pH, 피부 탄력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피부 관리하고 그럴 때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 수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각질층의 수분량, 경피 수분 손실량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공기 중에 수분 함량 이런 것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화장품을 어떤 것을 갖다 쓰는 것이 좋은지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니까는 조금 뽀송뽀송한 류의 화장품을 쓰게 되는 거고요. 겨울철의 경우에는 날씨가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니까는 보습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보습을 해주기 위해서는 유분기가 높은 그런 화장품을 갖다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고 있다면 피부 관리를 하거나 또는 나중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될 때라도 그런 제품을 그 계절에 맞는 컨셉의 제품을 갖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그러면 습도, 수분의 변화, 습도는 바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이제 봤었던 것처럼 이러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 도표가 바로 요 X축은 온도를 나타낸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쪽에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여기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이에요. 건조 공기가 얼마일 때, 즉 단위 건조 공기당 수분 함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표를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도표를 갖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머리가 아프겠죠. 좌표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도표를 갖다가 이제 간략화 한 것이 바로 이제 요거죠,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조금 복잡한 도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화한 겁니다. 요게 도표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축은 temperature, 온도, Y축은 습도, humidit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umidity라고 하는 것은 습도인데요. 건조 공기 단위 질량당 몇 g의 수분이, 즉 물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Y축이에요. 값이 높은 데 나타날수록 뭐예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X축에서는 이쪽으로 올수록 온도가 높다. 그런 얘기일 테고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그래프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분의 함량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공기 중에 날이 따뜻하면 수분이 많이 녹아 들어가나? 적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설탕이 물에 녹을 때 온도가 높아야지 잘 녹는지 아니면 차가운 물일수록 잘 녹는지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이나 또는 어떤 용액 속의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서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랑 반대인 것이 있어요. 반대인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공기 중에 수분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 속의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 경우는 반대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못 녹아 들어갑니다. 기체의 경우에. 즉 용액 속의 기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니에요. 맥주, 사이다, 콜라, 냉장고에서 있었던 녀석은 그렇죠? 굉장히 수분,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맥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딱 마시면 바로 뭐가 나죠? 트림 나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용액 속에 있었던 가스들, 기체들은 많이 녹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이제는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가운 데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탄산음료들은. 그래야지 병을 따도 이렇게 밖으로 안 빠져나오죠. 근데 온도가 높은데 병 따보세요. 밖의 기온이 높으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확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도표를 갖다 보고 이러한 도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조금 아까 도표하고 같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X축은 온도, Y축은 습도를 갖다 나타내는, 즉 공기 중에 수분을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도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온도가 T1에 저기 점이 하나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저 지점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그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공기 상태예요. 저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저기가 A예요. 지금 현재의 공기 상태는, 그래서 저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보통 대기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건구라고 얘기합니다. 건구는 뭐냐면 온도계 중에서 끝에 벌브라고 하는 끝에 구형으로 생겨 있는 알코올이나 수분이 담겨 있는, 여기가 말라 있는 상태예요. 대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온도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나는 선이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뭐냐면
퍼센트 습도 혹은 상대 습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들이 아까 보시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0%, 20% 하면서 저 같은 유형의 그런 이제 곡선이 쭉 있습니다. 여기 상대 습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저 A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기 상태로서 공기 중에 그냥 온도만을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저 점, 네, 저기 이제 교차점으로 되어 있는 저 A점, 네, 그것하고 같이 지나가는 저 선이 상대 습도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선이고요. 자, 이랬을 때 아까 도표를 갖다 축소해 놓은 거라 그랬는데 요 B점 같은 온도에서 쭉 연결해 가지고 같은 온도가 아니라 같은 습도에서 쭉 연결해 가지고 온 요것이 뭐냐면은 절대 습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습도. 즉 공기 중에 공기 단위 질량당 몇 그램 혹은 몇 파운드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그것이 B의 점이고 그때의 습도를 절대 습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습도에는 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습도에는 절대 습도, 상대 습도, 포화 습도, 뭐 비교 습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는 요것들은 상대 습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 네. 요것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요 B점이 바로 절대 습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점이다. 그리고 똑같은 그 선을 갖다 쭉 따라서 저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까 이렇게 생겼었던 저 선이 점점 저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100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습도가 100%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예요? 습도가 100%. 같은 공기 질량당 더 이상 녹아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쭉 이렇게 이제 가는 선인 것이죠. 그래서 요 C 더 이상 녹아 들어갈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자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도는 저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같은 공기 중에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함량인데 더 이상 이제 수분이 있을 수 없다. 왜?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제 막 튀어나가게 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이슬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점. 이슬로 그러죠. 진로할 때 로가 이슬이라는 뜻이죠. 이슬점. 예, 바로 이 이슬점은 노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같은 공기를 그대로 수분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었는데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 저 선을 갖다가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되면 상대 습도가 100%.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이제 수분으로 포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최대치라는 거지. 그래서 포화습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 시점은 이슬점. 온도로는 저 이슬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때 바로 내려서 가르치는 온도, 이 온도를 갖다 이슬점의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슬점의 온도. 요만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온도가 저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응축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온도에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지금 공기 그대로 다 있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만 쭉 떨어지면 컵에 벽면에 탁 부딪히면 컵의 벽면은 거의 0도니까는 저거보다 훨씬 낮은 온도겠죠? 그쵸? 그거 가다 말고 더 이상 수분을 갖다 머금을 수 없으니까 뱉는 거예요. 그래서 D점이 이슬점의 온도다. 그 다음에 저 E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간 거 있어요. 저 비스듬히 올라간 거는 앞에 그래프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 비스듬히 올라가 있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단열 냉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열 냉각선은 외부로부터 열이 공급되거나 또 가지고 있었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이 되는 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아까 제가 강릉에서 대관령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수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 바람이 넘어가는데 거기다 누가 열을 갖다 공급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뺏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팽창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이에요. 저게. 이점. 근데 저 이점은 단열 냉각선을 따르는 포화 상태인데 저 이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저거를 우리가 건고 온도가 아니라 습구의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 어디 갔지? 단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나타내는 습도를 갖다가 단열 포화 습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 점을 갖다가 여기가 이 F, 이 점을 갖다 그대로 온도를 가리킨 것이 저기 G점이잖아요. 그쵸? G점. 온도를 가리킨 거. 바로 단열 포화 온도이면서 이것을 습구 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구 온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A번은 건고 온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습구 온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온도계 끝을 알코올이나 수분이 담겨있는 그 온도계 끝을 갖다가 천으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런데 그 천에다가 물을 묻혀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에 물이 묻어 있으면. 그러면 물이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밖의 온도에 따라서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증발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증발을 하면 증발하는 만큼 저 온도계의 끝에서 열을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열을 뺏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이것을 습구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갖다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기 중에 지금 수분이 더 이상 녹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밖으로 안 날아가겠죠. 더 이상 이제. 그쵸? 그럴 때는 뭐랑 같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A번의 현재 공기 상태의 온도나 이 습구의 온도나 똑같겠죠. 그쵸? 더 이상 안 날아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뽀송뽀송해. 뽀송뽀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에 뽀송뽀송하면. 그러면 저기는 감싸놓은 거라 그랬으니까 온도계를 젖은 이런 헝겊이라든가 이런 걸로 감싸놓았으니까 거기서 막 수분이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구하고 습구의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났느냐를 갖다가 봄으로써 지금 현재의 습도가 얼마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소들 A, B, C, D, E, F, G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H, H는 포화 상태의 점이에요. 무슨 포화 상태이냐? 온도에서 일정 온도에서 수분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겨울에 방 안의 온도가 어떤 온도인데 수분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 지금은 아까 그 A점이었었는데 최대한 높이고 싶어. 그럼 뭐예요? 수분만, 물만 계속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한없이 물이 녹아 들어갈까요? 그 온도에서? 아니죠. 포화가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녹아 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온도에서 수분이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상태의 점이에요. 그래서 저 온도에서의 바로 뭐냐면 저게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H점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H점의 Y좌표. 이것은 수분의 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포화된 후에 습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습기를 갖다 계속 틀어가지고 공기 중에 그냥 수분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화되어 있는 상태. 더 이상 이제 가습기 틀어봐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가습기를 하도 틀어놨더니, 그리고 밖에 나갔다 왔더니 창문에 물이 그냥 이렇게 뽀송뽀송이 아니라 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안에서는 더 이상 품을 수가 없는. 근데 창문 쪽은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건고의 온도예요. 그냥 공기 중의 온도.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 지금 뭐로 이렇게 쌓여있는 것 같아요. 저게 헝겊으로 쌓은 거예요. 헝겊, 꼭 헝겊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꺼즈라든가 솜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쌓아놓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밖에 공기가 저렇게 쌓아놓은 저 벌브에 밖에 공기가 수분으로 포화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뺏길 거 아니에요, 수분을. 그러면서 수분을 뺏는 만큼 뭐가? 기화열이 있을 테니까는 그거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분을 뺏기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원래 100%였을 때는 처음에는 같았다가 밖에 건조해지면 이렇게 이 밖이 건조한 상태라 그러면은 수분을 갖다 뺏겨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즈에서 물의 증발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냐면 습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건습구 온도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습구 온도계예요. 저쪽에. 그래서 저쪽 끝에는 빨갛게 저렇게 보이잖아요. 알코올의 알코올 온도계, 그 온도계가 보이는데, 오른쪽 거는 보이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였냐면 저기는 헝겊으로 싸가지고 밑에 저 공간은 물이 채워져 있어요. 밑에 공간에 있는 물에다 담궈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100%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가 아니면 저기서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열을 뺐을 테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바로 습구의 온도는 점점 떨어지겠죠. 바로 그렇게 온도의 차이가, 여기 보시면 건구, 여기 밑에 보세요. 건구의 온도가 30도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의 습구의 온도를 갖다 보니까 27도다. 3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도표들이 보통 주어집니다. 자, 30도. 여기 30도가 지금 습구의 온도가 27도라 그랬잖아요. 여기 27도. 저기 맨 왼쪽에 습구의 온도가 27도고 건구의 온도는 온도차가 얼마예요? 그러면 건구하고 습구하고 3도 차잖아요. 그럼 3도 차인 저기를 보면은 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3이라고 써 있고 습구의 온도가 27도면은 7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습도는 78%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습도를 갖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구와 습구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당시에 습도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위해서 온도에 따른 수분의 함량, 즉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갖다가 활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제습기예요. 우리 지하실 같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실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가 되든 25도가 되든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때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온도를 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머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뱉어내겠죠.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습한 공기가 저렇게 차가운 데 부딪히면 거기서 물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져서 그 공기가 이제 건조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 공급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습 과정은 습한 공기가 냉각기의 차가운 표면하고 접촉이 되면은 응축이 돼서, 왜 차가운 표면에서는 수분이 이 공기 중에 많이 포함되지 못하는지는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냉각기 표면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을 더 이상 포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축이 되겠죠. 이슬로 변하는 게.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기가 제거된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럴 수가 있고요. 바로 제습기는 그러한 갖다 이용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건 제습기예요. 왼쪽에 있는 건 뭐야? 가습장치. 건조한 겨울에 공기 중에 수분을 갖다 좀 더 공급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이제 가습장치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습 또는 증습장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계절과 화장품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그 부분은 화장품뿐이 아니라 화장품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 피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날씨의 경우는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그쵸? 덥긴 더운데 어떻게 덥다? 습도가 높아서 무덥다. 푹푹 찌는 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겨울의 경우에는 겨울에 푹푹 찐다 그런 표현 쓰나요? 습도가 높다는 표현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겨울 온도가 낮으니까 춥고 건조한 날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추운 날씨에는 공기 중에 수분을 많이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건조할 때는 저렇게 가습장치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또 지하실과 같이 습도가 높아서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습장치를 통해서 수분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런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물질 추출론에서 앞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었지만 화장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또 물질의 분리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 어떤 물질로부터 이러한 원리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